채무자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 탔습니다 하면 오케이. 근데 자차로 왔습니다. 뭐 차 어디 됐어요? 내려가 봅시다. 차 이거 키 해보세요 해가지고 뭐 이제 외제차 타고 오거나 뭐 그런 고급차 탔으면 이제 사건 제대로 안 되겠죠.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젠틀한 싸움다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파산 진행하시다 보면은 지방법원별로 업무 처리에 차이가 있다. 법원별 대응 전략을 잘 짜야 된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법원별 차이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많은 도움 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좀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우리가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행정 어떤 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어떤 법원, 어떤 지역에서 사건을 처리하더라도 결과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듣지는 못하잖아요. 그리고 결과가 달라져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유독 회생파산 분야에서만큼은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법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떻게든 다퉈보려고 하지만 법원별로 그 특성을 맞춰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법원별 특성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리려고 하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인데 이래서 사람은 서울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 융통성이 있고 사건을 쉽게 풀어주는 경향이 있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것 자체가 웃기긴 한데 서울로 접수하실 수 있으면 접수하시는 게 낫다. 두 번째로 부산회생법원인데요. 부산지방법원 시절만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사건 해결이 쉬운 법원은 아니었어요. 금지명령도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회생법원이 되면서 거의 서울회생법원과 동일한 수준의 업무 처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상당히 채무자 친화적이고 회생법원 된 이후에는 금지명령 기각 거의 안 내고 최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대책 내놓은 거 보면은 서울회생법원보다도 훨씬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서울회생법원만큼이나 채무자 친화적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원회생법원인데요. 수원회생법원 금지명령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업무 처리 방향이 회생위원별로 좀 차이가 있어요. 회생법원으로 바뀌면서 수원지방법원 시절보다는 사건 처리 속도가 조금은 빨라진 느낌은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서울하고 부산회생법원과는 달리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은 여전히 채무자의 재산가치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아쉽고 어떻게 보면은 지역별 재판 처리 편차를 줄이겠다고 회생법원 설립한 건데 이 회생법원 사이에서도 편차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는 점은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긍정적인 거는 배우자 재산 반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특정 요건 하에서는 변제기간 3년 미만으로 2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서울, 부산과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지방법원인데요. 예전에 인천지방법원은 사실 꽉 막힌 법원으로 악명 높기로 유명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많이 채무자 친화적인 상태로 지역별 재판 처리에 대한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기준으로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이지만 전국의 서울, 수원, 부산 회생법원 다음으로 융통성 있는 법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의정부 지방법원인데요. 악명 높기로 유명한 법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좌통합조회 정보를 보고 사용했던 모든 계좌에 잔고증명서, 해지 확인서를 요구하는 유일한 법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건을 깐깐하게 본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정의 양과 제출을 요구하는 자료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번외로 유명한 일화로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파산도 굉장히 깐깐해서 채무자들이 파산을 하면 파산관제인 면담을 가거든요. 특정 사무실에서 채무자한테 어떻게 오셨어요? 묻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중교통 탔습니다 하면 오케이. 근데 자차로 왔습니다. 뭐 차 어디 됐어요? 내려가 봅시다. 차 이거 키 해보세요 해가지고 뭐 이제 외제차 타고 오거나 뭐 그런 고급차 탔으면 이제 사건 제대로 안 되겠죠. 이제 뭐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긴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인데 춘천지방법원은 큰 특징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전반적으로 무난한 편이고 금지명령도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리고 보정도 대부분 예측 가능한 선에서 나오는 편이다 이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강릉지원인데 유일하게 지원임에도 개인회생 사건이 처리되는 법원이에요. 어느 지방법원 무슨 지원 이렇게 붙어있는 데서는 사실 개인회생 파산 사건 처리가 안 되는데 지원임에도 이제 강원도 동쪽이니까 처리되는 걸로 이제 법에 이렇게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말씀드리면 사건 진행이 굉장히 느리다 요 정도 말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지방법원인데 대전은 말로는 서울 따라하겠다, 웬만해서는 서울 준칙 준용하겠다라고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따라하지 않는 법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준용한다. 다만 사건 특성상 준용에 적합하지 않은 건 하지 않겠다예요. 그 준용에 적합하지 않은 게 뭔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 특히나 뭐 주식 코인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안 봐줄 것 같은 느낌은 들죠. 그리고 추가로 배우자 재산 같은 경우도 다른 회생법원들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반영하거나 자료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는 보정 나오는 걸 보면은 원칙은 반영, 근데 채무자 당신이 특유재산이거나 이렇게 해서 반영 안 될 만한 사유를 당신이 입증하면은 빼주겠다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다 바뀌어 있죠. 네. 봐주긴 하겠지만 깐깐하고 엄격한 요건하에서 봐주겠다라는 거니까 앞으로도 좀 더 개선될 여지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특정 회생위원, 특정 재판부 한정해서 정말 지독하리만큼 보정을 6차, 7차까지 내리는 재판부도 있어요. 먼저 그런 특이사항도 있다. 그 재판부 회생위원에 걸리면 사건 진행이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건 처리 속도는 빠른 법원인 편이고, 필수 제출 목록을 제출하지 않으면 금지 명령을 내려주지 않는 법원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뭐 필수 제출 목록 서류는 어차피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어떤 서류도 다 준비해 주십시오라고 해서 구비해서 들어가니까 이런 서류들이 뭐 누락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예전에는 사건 접수하면 그 다음날 바로 보정 나올 정도로 사건 처리가 굉장히 빠른 법원이었거든요. 대구는 자료 빨리 안 되면 바로 기각된다, 보통 한 두세 달이면 개시결정 바로 나온다 라는 법원으로 유명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건이 많아져서 그런지 사건 처리가 굉장히 느려진 법원이 됐고,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서 최근 진행하는 사건도 접수한 지 5개월이 다 돼가는데 1차 보정조차 안 나온 사건도 있는 상태입니다. 금지 명령은 그래도 잘 내려주는 편이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울산지방법원은 부산회생법원 설립으로 사건 접수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을 법원으로 생각은 됩니다. 근데 예전에 업무 처리 실태를 보면은 보정 권고 나오면서 계좌번호를 같이 알려줘서 변제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는 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법원들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를 나중에 알려줘가지고 변제금을 조금 납부가 여력이 어렵거나 하면은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하기도 했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를 미리 알려줬기 때문에 변제기간 변경 신청을 받아주지 않는 법원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창원지방법원은 금지명령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의 안 나오는 법원입니다. 하지만 창원 역시 부산회생법원 설립으로 창원으로 접수 안 하고 부산으로 접수하면 금지명령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산으로 접수하면 될 것 같고, 창원은 금지가 안 나오는 대신에 개시결정은 정말 빨리 나왔던 법원이에요. 그래서 개시결정은 빨리 난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원칙적으로 금지명령을 기각하는 법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했던 사건들을 보더라도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이 나왔던 사건들이 있는데, 채무증대 경위서를 살펴보면은 정말 안타깝고 불쌍한 사정이 있다 라고 보이는 경우 예외적으로 금지명령을 내려주거나, 아니면 변제율이 정말 거의 뭐 90% 정도에 육박할 정도로 높은 경우 금지명령을 내려주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최악인 거는 금지명령도 안 나오는데 보정의 양, 요청하는 자료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개시결정 기간도 굉장히 늘어지고 길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광주야말로 회생법원 설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전주지방법원은 광주하고는 달리 큰 특징은 없이 무난하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광주하고 다르게 금지명령도 꽤나 잘 나오는 편이고, 보정도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나오는 정도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주지방법원은 관광지여서 그런지 굉장히 사건 처리에 여유가 넘칩니다. 그래서 사건 진행 속도가 정말 느리고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오늘 법원별 특징과 사건 처리에 관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울, 부산 살면 좋다. 그리고 서울, 부산에 사건 접수할 수 있으면 서울, 부산에 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서울, 부산으로 이사를 하거나 직장을 구해서 뭐 진행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정 법원에서만 채무자들에게 유리하게 판단되는 상황이 정말 나는 부당해서 못 참겠다, 기각 감수하고서라도 열심히 한번 다퉈보겠다, 이런 분들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사무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다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